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조세 범칙, 조세 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공거래 범칙 조사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공거래로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세청은 항시 자료상과의 전쟁이다. 자료상을 건절한다. 라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은 과연 이 가공 거래를 도대체 뭐를 말을 하느냐,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가령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이거예요. 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건이 간 걸로 세금 계산서가 끊어져 있다. 발급하고 수취하고 발급하고 수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돈도 이렇게, 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금이 이런 식으로 가고 물건은 이런 식으로 가고 물건은 이런 식으로 대금이 이렇게 가면은 이걸 가지고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죠. 이 자체가 이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니까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이렇게 빠지냐면요, 이 물건이 이렇게 거쳐 가지고 가면 되는데 현장에서는요 뭔가가 급하잖아요. 야, 나 거치지 말고 저쪽에다 막바로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막바로 갖다 줘라. 이렇게 되면은 병한테 막바로 가요. 그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여기 물건이 안 갔네 하면서 이거는 그러면 가공이네.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심을 사게 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공이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공 범칙 조사 나가겠다라고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전부 다가 또 가공거래라고, 일반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라고 보고 고발하고 검찰도 거의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물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을한테 물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만 딱 물어봐요. 그러면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알았어요. 가공이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뭐 공급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병한테 갖다 주라 해 가지고 갑이 그냥 막바로 갖다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알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검찰 가 가지고 거기 가서 푸시라고. 그러면 또 검찰 가 가지고 검찰 갔더니 또 검사나 경찰이 물어보는 게 "물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가공이네." 하면서 이런 식이 돼 버려. 아니 이쪽으로 공급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 그 법원 가서 따져 보세요." 법원을 갔어요. 법원을 가면은 판사가 "물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요." "그럼 가공이네." 아니 이쪽으로 넘어갔다니까요. 공급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유죄 판결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판사 비 거스르지 말라고 그냥 없어만 하자고, 우리가 양형 부당 양형에서 깎자고, 집행유예 나오고 그다음에 벌금도 특가 같은 경우는 벌금이 병가가 되잖아요. 필수적 병가예요. 그러니까 벌금 액수 깎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검찰 가면은 일단은 검찰 가 가지고 검찰한테 하나 주고 우리 하나 얻자고, 그러니까 타협하자고,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변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무하다고 그러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손살같이 해 가지고 이게 내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조세범으로 이제 정가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항시 이런 거에 노이로제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현장에서 다시 이렇게 하려 해도 나한테 거쳐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경제적인 강자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이 "너 이렇게 해 주라, 이렇게 해 주라." 하면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것이 현장 아니에요. 경제 활동이고. 그리고 이게 가공이라는 거는
뭔가가 물건이 안 가고 세금 계산서만 자꾸 뿌려는 그런 사람들을 자료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물건이 안 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가공으로 모으는 거는, 이거는 세법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다. 이거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남용을 하는 것이다, 권한을. 그런데 이 세무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한번 봐버리면은 일사천리로 가버린다, 검찰이나 법원이.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내로남불 산성은 따로 있다니까. 이 내로남불 이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관을 쓰든지 뭐를 쓰든지 용을 쓰면, 이런 거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가공이라고 볼 수 있어. 이례적인 것이 아니잖아. 실제 경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공 아니야. 그러면서 무죄, 이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맡기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이게 상당히 강해요. 세무 공무원도 그러고 경찰 공무원도 그러고 검찰 공무원도 그렇고 법원 공무원도 판사도 그렇고, 이게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있어요. 아상이 이게 하늘을 찌를 듯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상이 상당히 높은 직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거들이면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칼을 잡고 확 휘둘러 버리려고 하는 그 아상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검찰 나와 가지고도, 공직 나와 가지고도 검찰 엘리트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 목에다 기부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법원도 그러고. 법원은 제가 이렇게 연수원 때도 이렇게 보면 마치 본인들이 어떤 신성한 역할을 하는, 어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연수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도 법원 판사가 역시 명예가 있고 좋죠. 그러면서 검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보면, 참. 그러니까 법을 뭐 하려고 공부했냐 이거죠. 저는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법을 뭐 하려고 공부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시 공부를 10년을 해 보니까 제 이 법조인들 고시생들의 그 심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그 경쟁하는 마음은 하늘을 찌를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해 가지고 빨리빨리 합격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 아상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 그 위로만 올라가려 하죠. 공직이 끝나면 정치하려고 하는 것도 다 그래요. 법조인들이 정치 그거 하고 나면은 다 뭐 하려고, 정치하려고 하는 게 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대접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공직 떨어지면 끈 떨어지면, 그러니까 자꾸 정치해 가지고 정치판으로 나가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아상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무슨 누가 누구를 위한다고,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고. 게다가 종교까지 믿어버리면 그 종교 틀 안에 그냥 갇혀 있어 버려 가지고 보편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편성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삼수변에 갈 거잖아요. 물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는 그야말로 이치 아닙니까? 순리잖아요. 당연한 거죠. 상식이고. 그러면 이치와 순리, 상식, 이게 뭐예요? 뭐냐고요. 그러면 하느님이 말씀한 거나 부처님이 말씀한 거,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고 하느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체가 느낌이 딱 보면 이 개념을 몰라도 뭔가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밝은 것 같아. 이 느낌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자비나 사랑이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볼 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고,
누가 용 쓰고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거지. 누가 용 쓰는 사람 좀 잘 좀 봐줘.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봐줘. 긍정적으로 봐주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법을 다루고 있으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법치가. 법치가. 우리가 법치가 이거 아닙니까? 법치주의 할 때 법치주의가 법치가 이거 되는데 이 치자가 이 치자 부끄러울 치자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틀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좀 이런 것도 보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다 해버릴까.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자료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가 조사를 당하면 전부 다 100% 자료상이래요. 100% 자료상. 아니 현실에서 100% 자료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거래한 사람은 무조건 또 다 자료상, 가공거래. 그 다음에 또 마진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여기서 100원에 왔다가 100원에 갔다 이러면 왜 마진 없어? 마진 없으니까 가공거래네. 그냥 중간에 끼워 넣네.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을이 그냥 끼워 넣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고 치고 들어가는 거죠. 치고 들어가면서 맨날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 학벌이 어떻게 돼? 학교 어떻게 나왔어? 당신이 이런 거 할 정도 돼? 하면서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심하고 부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 만나면 힘든 겁니다. 일단은 부정으로 하고 내 의심을 너가 0으로 만들어 봐라. 아니 자기가 100% 입증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입증 책임론을 엄청 배웠어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이라든지 행정부가 하는 건데 나중에 법원 가서 그 말을 하면 순진한 사람 당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에 의해서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덜 됐으면은 이거는 과세처분이 위법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피식 웃어버리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입증 책임론이라는 게 그게 실전에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보면은 입증했네 뭐 이런 식이고 그러면 납세자가 주장하는 거는 정황이 없고 증빙이 없고 믿을 수 없고 신빙성 없고 이런 식으로 판결문 쓰기 좋게 해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일단은 내가 뭐 이 사건 하나를 더 해가지고 실적을 내려고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하죠. 불을 켜고 하고 한번 고발서가 딱 나가게 되면은 검사 입장에서야 뭐 이것 가지고 더 실적 낼 게 뭐가 있고 경찰 입장에서 뭐가 할 게 있냐. 그냥 고발서 보고 그대로 기소 거기에 딱 때려 맞춰가지고 기소하는 게 좋고 편하잖아 일단. 이쪽에서 뭐를 주장을 하고 당신 주장이 뭐가 일리 있는가 한번 기기로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또 고발 서류 국세청 고발 서류하고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법원 가면 아이고 뭐 검찰이나 국세청이 앵간히 했겠지 뭐 잘 못했겠어 잘했겠지 하면서 공무원이 거짓말 하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같은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편이라니까 납세자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존재합니다. 의외로 존재하고. 그런데 액수가 큰 것들 있잖아요. 액수가 큰 것들은요. 공무원 편보다 납세자 편을 잘 들어줘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다. 충분히.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사건들을 따로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검찰 다녀보고 국세청 다녀보고 감사원 다녀보고 금감위 다녀보고 청와대도 가보고 해봤던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공거래로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 이게 흑자부도예요. 흑자부도. 기업이 잘 되고 있는데 가공으로 몰아가지고 일단은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세금 계산서가 30억이 넘으면 매입하고 매출이 30억이 넘으면 일단 특가가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벌금도 필요적 병가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를 해야 돼. 돈 못 내면 그러면 사업은 못 하는 거죠. 사업은 망하는. 그러면 그 사업체에 10명이 있다 하면 10명의 가족이 2인씩만 하면 20명이고 4인이면 40명이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가 툭툭 나가 떨어지는데 또 가공거래로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몰아버리면은 아니 누가 소를 키우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만일 제가 국세청장이라면 이런 가공거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보자. 자료상 근절을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일상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막 가공으로 이렇게 전부 다가 색깔 입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조사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실적을 내고 그 사람이 공무원 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다. 그런 세상은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차라리 조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또 밖에 나오면요. 자기가 세무조사 엄청 강하게 하고 그냥 학을 띨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이요. 나중에 자기가 세무사 떼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막 사건 막 수임해 가지고 "이거 왜 이거 하냐고 과세하냐고. 이거 이렇게 하면 조사하면 안 되지." 제일 먼저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세무 공무원의 예 그런 법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 당해야 되는 납세자의 고통이라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돈 한 푼 벌으려고 뭐 하나 내가 한 직급 올라가려고 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게 뭐가 나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전에서 이런 가공거래 자료상 이런 것들이 음 골치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옥석을 가리자는 거죠, 옥석을. 그리고 무조건 색깔을 뒤집어 가지고 그냥 100% 자료상이니까 너는 100% 주고 거기하고 거래한 거는 무조건 자료상이다. 뭐 가공거래다. 그리고 마진 없이 하는 거, 배달 없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가공거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흑자부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